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더운 날씨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더니 비야 정말 좀 그만 좀 내려라 라고 바라고 또 바랬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확 바뀌어서 폭염입니다. 지금은 현재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편중, 편향, 쏠림 현상이 심해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온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 먹었었어요. 2차 전지 관련주 몇 개만 빨갛고 나머지 업종은 다 팔았었는데 그럼에도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괴이한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여튼 이 날씨가 순식간에 확 변한 것처럼 시장도 바이오로 특히 우리 LB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LB가 못 오르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NDA 접수는 그렇다고 쳐요. 뭐 접수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NDA 신청만 해도 사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뭐 여튼 그 외에 우리가 파일링의 시간도 거쳤고 특별한 이의 없이 본심사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자문위원회까지 생략해 가면서 FDA가 예상보다 빨리 캄랠리까지 한 거니까 약 우리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절차를 거쳤음에도 보시다시피 주가 측면으로만 본다면요, 뭐 그 자리가 그 자리여서 주주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일을 안 한다면 그리고 못 한다면 회사 측에 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FDA의 거절 없이 잘 통과되었으니까 회사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또 공매도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바이오랑 특히 LB랑 공매도는 질긴 악연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사측에서도 이제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무증 5%를 실시를 했죠. 수급을 바꾸려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주가는 거의 제자리고요.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또 세계 최고 권위 란세치에 실리기까지 했음에도 주가는 제자리. 뭐 LG도 연간 20조 규모 시장의 장기 지속형 아픽사반 주사제 에로 이야기가 나와도 뭐 그저 그렇고요. 엘테라는 임원이 뭐 주식을 사도 그렇고요. 또 항서 CMC 실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뭐 그 자리여서 좀 그렇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악재는 없어요. 호재가 넘쳤으면 넘쳤지. 회사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올라갈 이유는 많고 못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주가는 답답하니 진짜 누구 알맞다나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근데 뭐 구태여 못 올라간 이유를 찾자면 서두에서도 언급한 편중, 편향, 쏠림 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든 수급을 여기 에코프로 형제가 가져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랑요. 뭐 다행히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이 이제 바이오로 특히 LB한테 편중, 편향 쏠리길 바라겠네요. 그래서 뭐 좀 정리하자면 LB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회사 내부적으로건 아니면 수급적인 면이건 그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그들에 대한 반항이건 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건 글쎄 뭐 때가 아직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때가 바뀌길 지금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날씨가 이렇게 확 바뀐 것처럼 시장 수급도 확 바꾸길 정말 기대를 해보네요. 오늘 핵심 내용은 이게 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또 뭐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잖아요. 뭐 약 4년 넘게 우리가 LB를 하면서 많은 걸 공부를 했어요. 정말 주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걸 공부를 했어요. 뭐 언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엘레바이기 때문에 영어도 했고 항서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했고 뭐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때 베트남도 있었는데 제가 베트남어는 모르니까 영어 중국어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또 원치 않게 또 법률 공부도 꽤 많이 했습니다. 살짝 법률과 관련된 일에 많이 좀 엮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 공부도 몇 번 했었고 뭐 기본적으로는 약이기 때문에
의학이다 보니까 뭐 기전도 공부를 했고요. 뭐 코로나 때는 우리가 면역 체계까지 공부도 하고, 주식이다 보니까 뭐 리피싱도 공부했고, 유증을 또 2번이나 했으니까 뭐 1차, 2차, 1차 가격, 2차 가격 뭐 우리 다 공부를 했고, 또 무증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증은 주발초다. 주식 배당 성격도 있다. 무증 절차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효과는 액분이랑 같은 거다라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은 그랬습니다. 뭐 유튜버가 그랬다고, 액분은 피자를 조각을 내는 거고 무증은 1+1 한 판 더 주는 건데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유튜버도 사실 좀 많이 웃겼고, 그런 말 듣고 고지고대로 저한테 와서 따진 그분 창피하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든 다시 돌아서 기본적인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차트, 특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쳐 드린 게 이제 파동, 패턴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특히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급등주들 보면서 언제 매수 타이밍인지 급소인지 맥점인지에 대해서 뭐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파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통 제 영상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2019년도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 멘트가 이랬었습니다. 잠시 옛날을 좀 기억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3가지는 꼭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가 주도주만 하자. 두 번째가 상승 탄력 극대화되어 있는 거, 요 초입에 있는 거, 그러니까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두 번째랑 같은 건데,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좀 강조했어요. 근데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하자는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바닥에 있는 것만 추천을 하긴 해요. 왜냐면 지지가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한 번씩 또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뻥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잠재적인 매물이 많아서요,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보단 상승 추세에 있는 거를 해야 훨씬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보시면 신입 애널들이나 이 신입 직원들 오면은 종목을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면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그리고 한 번씩 튀어오르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해요. 쉽게, 그러니까 신입이고 초짜인데,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첫 번째는 높더라도 주도주를 잡으라 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파동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특히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방 추세에 있는 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게 훨씬 더 탄력이 많아서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하방 추세에 있는 것들은 올라도 잠재적인 매물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요. 물론 한 번씩 뜬금포로 오르긴 하는데 그럴 확률이 작고, 그리고 또 보통 못 올라가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에 있다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 그러면 이때 특징이 뭐냐면 대량 거래가 나와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하방 추세에 있는 거는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좀 보시면요, 뭐 첫 번째 조건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맞았죠. 이 당시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시세 분출이 되냐면요, 많이 보셨죠. 왜 1차 파동 이후에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이렇게 좀 해주고, 얘는 거의 기간 조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땅 다시 올라가는 거는 대량 거래 나오고, 요거 돌파할 때, 요때가 많이 보셨죠. 이제 시작인 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때 쌀 때도 말하는데 구태여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요게 시그널이에요. 대량 거래 나오고 요거 장악하는 거, 요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적어요. 요거를 이제 이때는 시그널을 확인을 못한 건데, 만약에 요게 이제 윗골이 달리고 요 다음날 또 꼬리 장악이 나왔으면 이날이 아마
그 확인하는 날이었을 텐데 이때는 좀 다시 며칠 더 조정을 해줬잖아요. 완연하게 기간 조정으로. 여튼 대량 거래 나오고 요 장악하는 패턴이 시그널이에요. 상승 추세로 가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높더라도 이날 사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꼭 계세요. 아니 보니까 HTS 꽉 찼고 밑에도 많은데 이거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 지금 지붕이 꽉 닿아서 이거 맞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나중에 보고요. 뭐 결론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건 아셔야 돼요. 요 1차 파동 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10만원이라고 치고 뭐 약 30만원까지 20만원 올랐잖아요. 2차 파동은요, 여기가 22만원서부터 못해도 그럼 42만원까지 가요. 첫 번째, 이 크기가 1차 파동 크기보다 2차 파동 크기가 더 크고요. 기울기, 이 기울기도 1차 파동보단 2차 파동이 훨씬 더 급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HTS가 꽉 차 보이는데 지나고 나보면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울기도 보시다시피 이때랑 지금이 훨씬 더 급해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된 느낌이에요. 왜냐면 아까 4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최하 2차 파동 크기가 1차 파동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나름 그래도 2차 파동은 막 불꽃이 마지막에 확 치고 올라오는 건데 약간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론 조심하는 게 맞는데 탄력 극대화되는 거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얘도 뭐 이렇게 됐죠. 여튼 최고가는 58만원까지 찍어서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 기울기가 훨씬 더 급했다는 거, 크기도 훨씬 더 컸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고점부터 급락이 나왔어요. 약 50%가량 이틀 동안 떨어졌으니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졌으면 그 다음 나오는 건 기술적 반등이죠. 예전에 LB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또 LB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기술적 반등은 좀 전에도 제가 뭐 파동을 말씀을 드렸지만 파동은 아까 확실한 정형화된 패턴이 있었는데 상승 올라갈 때는 요 기술적 반등은요, 정형화된 패턴은 제가 보기에는 딱 정형화된 패턴은 없어요. 대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은 가능해요. 이 에코프로비엠처럼 빨리 올라서 급락을 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빨리 반등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좀 느슨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돼요. 예전에는 요 기술적 반등 이거 기법이라고 뭐 진짜 몇백만 원씩, 저는 500만 원씩에 판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 그거 배우려고 그거 살려고 오신 분들이 꽤나 됐습니다.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고점 대비 52.3%인가 딱 그 점에서 꼬리 달고 반등을 한대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이 대입을 해봤는데 물론 그랬던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희박하고요, 좀 많이 적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반등을 할 때 요 피보나치 예로 인해서 반등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 일목균형표인데 이걸 뭐 전환선을 11로 잡고 기준선을 60을 잡아서 여기 61이거든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음봉만 나오고 딱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보셨다시피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보통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차트만 자지도 않고 20년씩 공부했다, 눈을 감아도 차트만 보이고 차트랑 모든 걸 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걸 기법이라고 팔고 그랬었는데요. 물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처럼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음봉 나오면서 반등하는 경우, 아니면 얘도 사실은 급하게 이렇게 올랐었어요. 3,000원서부터 거의 뭐 14,000원까지. 그리고 얘도 하한가 가고 이렇게 급하게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 3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또 반등이 곧장 안 일어났어요. 그냥 좀 느슨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얼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요게 이제 그게 다라고 얼추 비슷한 쌍봉이 나오면서 이제 탄력 극대화, 시세 분출의 극대화는 보통 이러면서 일반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긴 돼요. 그래서 제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유는 아까 뭐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50 몇 프로에서 반등을 한다, 피보나치를 연결한 선으로 뭐 반등이 된다, 또 뭐 기준선 맞고 반등이 된다, 요거는 이제 그 지점을 말하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누군가 이렇게 올렸고 어쨌든 주식을 올렸으면은 털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못 터니까 나눠서 털기 위해서 쌍봉이 만들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뭐 여튼 뭐 얘도 이제 여태까지 정말 편중 편향 쏠림 현상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돼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주의하실 게, 보통은 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많이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데 100%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LB예요. 그 LB 잠깐 보시기 전에 L생도 잠깐만 보시면요, 그 왜 시그널 다시 상승 탄력의 시그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요 날도 영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 때는 제가 준산법이랑 장악이랑 이렇게 대량거래 나오면서 요런 1차 파동 다음에 장악 나오고 준산법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기도 높고 여기 높아도 안 샀고 여기 낮아도 안 샀는데 구태여 정말 이 HTS가 꽉 찬 이 시점에 꼭 사야 되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보시면 결과는 지금 물론 높아는 보이는데 착시현상이에요. 보시면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런 거고, 뭐 꼭 구태여 맨 꼭대기에서 판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시세 분출은 이렇게 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L생을 한번 봤겠고, L생도 또 이렇게 되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네요. 다시 뭐 LB를 좀 보시면 LB가 2차 파동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 저는 애초에 어떻게 봤냐면,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1차 파동이고 빠른 요런 게 나왔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은 짧게 보면 요게 1차고 요게 2차고, 그러나 크게 보면 요게 1차 파동으로,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LB도 여기 급하게 올라간 다음에 음봉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곧장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양봉일 때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봉일 때까지만.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요걸 쌍봉이라 그러면 할 수는 없는데, 얼추 이제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LB를 요걸 1차 파동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지지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한 2달 내지는 6달 정도, 길면 6달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재차 아까 에코프로처럼 그런 큰 파동을 만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스토리상으로 보셔도 프리 NDA를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NDA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이제 뭐 그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새롭게 큰 2차 파동이 나올 줄 알았었죠. 네, 저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위안 말기가 이제 좀 지지부진에 이제 또 코로나까지 있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당시 때 시비가 나왔나요? 시비 나오고 유증하고 무증하고 216도 있고 위안 말기 지지부진되고, 그 와중에 이제 폴첸 박사도 들어오고 등등등 해서 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저도 원래는 이제 길어야 이제 한 8개월 정도, 정말 길어야 한 8개월 정도 생각하고 이 영상을 시작을 한 건데, 예, 2023년 지금 제일 더울 시기까지 하고 있네요. 오늘 말이 좀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면 글쎄 지금은 아니긴 한데 LB 충분히 에코프로 BM처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하고 기다리는 거고,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 힘든 길 동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물론 지금은 특별히 LB한테 차트상으로는 기대하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시그널이 나오고 요런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요런 거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대단했던 게, 사실 저는 검찰 수사 받고 안 떨어진 정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 당시 때 검찰 수사 받고도 멀쩡하고 오히려 더 올렸었어요, 제 기억에. 예.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3가지 다였습니다. 주도주, 2차 상승 초입,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요 조건을 LB가 지금은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BM이었는데 다음은 우리 LB가 충분히 될 수 있기에,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되돌림 현상까지 한번 복귀해 보는 것도, 그러면서 또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 거였고요.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LB 안 오르는 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를 이유는 많고 떨어질 이유는 잘 없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편중 편향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극에 달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타자는 생면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 휴먼 라이프 베러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휴가 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